안녕하세요, 안학입니다. 오늘은 태풍 상사 11회, 12회 리뷰와 함께 13회 예측까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구명관 이사님의 화려한 컴백, 오미선의 영업 철학 발동, 그리고 정체모를 창고 화제까지. 이 두 회차는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거든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게 정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예측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1회는 제목처럼 다시 태풍이 분다는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건 역시 구명관 이사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의 모습은 참 초라했죠. Y2K 종말론에 빠져서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태풍과 미선을 사탄이라며 내쫓던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장면 그냥 지나가면 큰일입니다. 시트콤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구명관이라는 캐릭터의 추락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때 태풍 상사의 경영부 이사였던 그가 퇴사 후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조달청 수수용 장갑 사업이라는 기회가 생겼을 때 태풍이 찾아간 건 당연했습니다. 구명관만이 공공사업의 관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구명관은 깨어났어요. 팔토시를 끼고 펜을 들어 프랑스어로 된 기술 사양서를 손으로 작성해내는 모습. 자로 잰 듯한 간격, 컴퓨터보다 정확한 필체. 이게 바로 연륜 아닐까요? 구명관의 복귀는 단순한 인물의 재등장이 아니에요. 태풍 상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11회 내내 마음이 계속 가던 부분이 있어요. 표바코가 찾는 그 차용증이 뭔가 하는 거죠. 강진영이 죽기 전에 차용증을 숨겼다는 건 가늠할 수 없이 큰 비밀이라는 뜻이죠. 차선택이 느끼는 죄책감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남편이 사업이 어렵던 그때 표바코에게 돈을 받았던 일. 장례식장이라는 깊은 슬픔이 가득한 자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차선택은 계속 흔들려요. 표바코의 협박에, 딸을 들먹이는 협박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차선택이 금전출 납부에서 표상선 이름에 빌린 기록이 있는 페이지를 찢어낸 거죠. 이건 차선택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차용증을 못 찾았다고 표바코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아마 다음 회차에서는 차선택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 것 같아요. 한편 걱정은 일로만 해주세요. 공과 사는 구분해요. 오미선의 이 한마디는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태풍이 계속 자신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미선은 어떻게 단호하게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건 오미선이라는 캐릭터의 현실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상사맨으로서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장녀로서 그녀는 감정보다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태풍이가 나 오미선 씨 사랑해요. 짝사랑. 나 짝사랑은 처음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시청자로서 우리도 함께 미선의 마음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12회는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회차였어요. 특히 배송중이 보낸 그 암호 같은 전보. 5111.40.OK. 이 숫자들이 뭘까? 맨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뭔지 몰랐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옆 사람도 모르게 계속 시간을 끌던 배송중. 공장이 이미 다른 섬으로 옮겨갔다는 절망 같은 상황. 그런데 이 순간이 지나고 조달청 입찰 마감단 1분 전에 보내온 거죠. 수술용 장갑 재고 5111박스 40% 할인 가능. 이렇게 읽히는 순간 우리 모두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태풍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 마지막 1초 차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쾌감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입찰서 제출 후 표현준의 얼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절망감이 우리의 희열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드라마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낙찰 뒤에는 오미선이 있었어요. 영업의 3요소. 고객 매출 재고. 말레이시아 공장 계약이 끝났을 때 남겨진 재고 5111박스를 보고 오미선은 즉각적으로 다 가져오자 판단했어요. 이 여자 진짜 상사맨이었구나. 돈이 떨어지던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담대함.
태풍이가 뭐가 제일 소중하냐고 물었을 때 오미선은 내일이요라고 답했어요. 예전엔 내일이 온다고 생각해야 오늘을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 내일이 오면 좀 배우고 생각하고 나아진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 정말 좋았어요. IMF라는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그려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정체성 아닐까요? 12회의 또 다른 축은 왕남무 엄마였어요. 우미호에게 직접 가난한 너와 사귀면 남무가 다 떠안게 될 거다라고 한 말씀. 이건 매우 현실적인 갈등이에요. 1997년이니까 더욱 그렇고요. 우미호 가족은 정말 형편이 안 좋아요. 할머니는 치매가 있고 동생도 어리고 이 모든 걸 우미호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왕남무는 음악을 하면서도 부모님 지원을 받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왕남무 엄마의 반대는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좀 아팠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는 거니까요. 그런데 12회의 결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창고에서 갑자기 불이 나고 우미선이 갇혀있다는 상황. 이게 방화라는 게 밝혀졌을 때 모든 시청자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태풍이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 나 우미선 씨 사랑해요, 짝사랑. 나 짝사랑은 처음이다는 고백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미선을 구해내지만 수술용 장갑 300만 개는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1분 남겨놓고 입찰에 낙찰되어 희망을 되찾은 태풍상사.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드라마냐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극적인 절망이었어요. 이제 13회에서는 정말 많은 게 밝혀질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죽어도 태풍상사는 안 망해라는 태풍의 강력한 선언이 있는데 이건 표바코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예고하는 거 아닐까요? 차용증의 정체가 뭘까요? 제 생각엔 강진영이 표바코에게 큰 돈을 빌려줬고 표바코는 그것을 안 갚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차용증에는 사실 표바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표바코가 대신 챙기려는 걸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차용증이 밝혀지는 순간 태풍 상사의 진정한 위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 예고에서 본 태풍이가 표바코에게 날리는 강력한 경고는 정말 좋았어요. 내가 죽어도 태풍 상사는 안 망해. 이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는 투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대사 한마디에서 우리는 강태풍의 성장을 본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압구정 날라리였던 그가 이제는 내 회사의 신용을 위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고에서 가장 설레는 부분은 이거였어요. 커다란 위기가 지나간 후 미선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 창고 화재에서 태풍이 자기를 구하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오미선은 정말 뭔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하지만 사실 그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 더 상처받을까봐 말이에요. 그런데 태풍이의 행동을 보면서 오미선은 아마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회에서는 오미선의 마음도 조금씩 열릴 것 같아요. 쌍방향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표현준이에요. 차선택과의 대화에서 표바코가 차용증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된 표현준. 이게 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현준은 이미 그놈의 차용증 때문에 부친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만약 그 차용증이 표상선에 대한 약점이 된다면 표현준은 또 다른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표현준이 직접 그 차용증을 손에 넣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13회는 표현준이라는 적수가 얼마나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회차가 될 것 같아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태풍 상사의 생사가 걸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고에서 본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수술용 장갑을 받기까지 정확히 얼마나 남았을까요? 예고에서는 일주일을 남겨놓고 문제가 생겨 태풍 상사가 위기에 빠진다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수술용 장갑 300만 개를 새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태풍 상사의 선택은 뭘까요? 납기 연장을 요청한다. 근데 정부 사업이라 거절될 가능성 높아요. 다른 수술용 장갑 업체를 급히 찾는다. 표현준이 방해할 것 같아요.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죠. 아무튼 13회는 정말 태풍 상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구명관 이사와 차선택 아줌마의 역할이에요. 구명관은 11회에서 사이비 종교의 악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깨어났어요. 이제 그는 태풍 상사의 지혜가 될 것 같아요. 공공사업의 관습을 알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한 그만이 할 수 있는 조언이 있을 거거든요. 차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차용증의 비밀을 알고 있을 그녀가 마침내 태풍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올 것 같아요. 배신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13회인지도 모르죠. 11회와 12회를 보면서 느낀 건 이 드라마가 정말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였어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IMF라는 시대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강태풍과 오미선, 구명관, 차선택 같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함께 살아가기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13회는 분명 더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창고화재, 차용증의 정체, 표현준의 음모 등등. 하지만 저는 믿어요. 태풍 상사라는 이름처럼 분명 이 위기를 통과할 거라고요.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다음 방송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방 시청 후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